자, 일단 지금 2차 전지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사실 먼저 있어요.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에요. 자, 뭐냐면 이제 BNEF에서 체크를 해봤어요. 이 BNEF가 뭐냐면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그러니까 블룸버그라는 이 유명한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심층 보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미래 에너지 관련된 이제 리서치를 맡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2030년에서 2031년까지 미국의 탑 90개의 데이터 센터. 결국 2차 전지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이제 먹거리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ESS 시장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까지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곰곰이 이 에너지를 연구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보니까 지난해 연말 정도에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한 요 정도 필요하겠구나. 한 100 정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60% 정도 전력이 더 필요하네.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건 뭐죠? 생산 설비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만 결국 뭐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전력을 보관하는 장치도 더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이 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ESS보다 많은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하는 얘기가 2차 전지 배터리 셀 관련된 부분 ESS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뭐냐? 요거 하나 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향후 5년간 어떤 일을 통해서 전기를 더 얻을 것인가? 석탄 다 폐쇄하고 있어요. 유럽, 영국 석탄 발전소 다 폐쇄하고 있어. 환경오염 너무 많이 된다고. 그럼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지금 만만하죠. 왜? 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스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필요로 하는 내용 중에서 가스로 커버할 수 있는 게 66기가와트예요. 그러면 135기가와트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135기가와트를 채울 수 있는 게 가스는 66밖에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물론 원전도 들어가겠죠. 근데 원전보다도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된다.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다? 혼자서는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무조건 2차 전지 ESS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다음 장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똑같은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 뉴스 기사가 뭐냐? 뉴멕시코 주정부 있죠. 뉴멕시코 주정부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겠다고 한 이 가스관 건설 계획 반려해버렸어요. 못해. 예. 시나 구에서 승인 허가가 안 나면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뉴멕시코 주에서 못하게 해버렸어요. 자, 이게 오라클 데이터 센터인데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왜? 2026년 7월 16일 날 멕시코주에서 원래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통해서 가스관을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센터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못한다. 왜? 수자원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때문에 스탑을 시켰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서도 또 향후 1년간은 최대 1년간 데이터 센터 신규 건립하는 거 모두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뉴욕 주지사가 선언했죠. 네. 뉴멕시코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 아파요. 오라클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마구마구 생겨줘야 거기에 그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에 배터리를 가득 채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 뉴스 하나만 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시사하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지금 미국에 정말 많은 이 주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하나 제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가져와 볼게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 중에 지금 현재 전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게 무려 25개 주입니다. 미국 전역의 절반 정도가
전력이 없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전력 부족이 너무 심해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데이터 센터는 결국 뭐를 많이 잡아먹죠?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BYOP, 당신들이 사용할 전력을 직접 생산해라.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당연히 전기세는 내겠지만 아니 이거 얼마나 쓰려는 거냐. 전기세, 전력 요금 다 낼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BYOP 직접 설치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다른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뉴멕시코 같은 경우도 어지간하면 다 허가를 해주는데 다시 지난해에 이어서 또 두 번째 반려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우리 주에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가 뭐다? 전력 부족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나라다. 왜? 아니 없는 주다. 왜? 텍사스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설치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원자력을 언제 그거 시설 검토하고 언제 하냐고. 그죠? 그거 하나 하겠다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결국은 뭐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순위를 본다라 그러면 1위가 뭘까요? 수력이죠. 수력, 풍력,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풍력을 이제 역전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위주로 많은 설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들어가는 ESS 우리가 거의 대부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자료도 있나? 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뉴욕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미국 전역이 전력 부족인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미국의 주 하나 같은 경우는 뭐를 하고 있냐면 얼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 지금 아마존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크게 하나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50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전 승인을 지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에서 사용할 전력도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250메가와트나 아마존이 쓰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주의회에서 이제 법률, 이제 의회에 상정해서 주민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50메가와트가 아니라 25메가와트만 써라.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다운시키는. 그래서 그 정도로 전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 거주 지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건 뭘 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의 의혹, 여러 가지 걱정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저는 이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그렇고 뉴멕시코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찌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왜? 정치 당연히 뭐예요?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고 투표수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가 거의 확실시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활용점정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사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 여기에도 썼지만 뉴욕에서 했던 행사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ESS가 대박이고 데이터 센터가 대박이고 한데 매출은 왜 안 나오냐. 여러분, 자,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계획 프로젝트 탑 9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착공 후 공사를 개시한 게 34개예요. 그리고 인허가 통과 및 착공 임박한 게 15개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및 인허가 진행 중인 게 36개고 자, 발표 후 추진 여부 아직 불확실한 게 5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착공 후 공사를 개시한 게 전체 아주 빅 프로젝트 90개 중에 몇 개예요? 34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34개나 있는데 돈이 왜 안 들어오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자,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뭐냐?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쭉 이거 과거에 우리 자료들 기억나시죠? 결국 여러분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정말 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질 건데 제가 얘기하는 ESS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축구장 정도 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 큰 건물 인근에 이런 축구장 정도의 부지의 컨테이너 박스, 저게 테슬라의 메가팩이에요. 저런 걸 60에서 80개를 쫙 설치를 해놓고 저기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생산해낸 배터리셀을 차곡차곡 끼워 넣는 겁니다. 이 안에 꽉 차 있는 게 컨트롤 제어기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터리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 당장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식도예요. 이거는 지금 풍력이죠. 태양광, 여긴 태양광, 이건 풍력. 모든 신재생 에너지에는 ESS가 필수다. 왜? 균일한 전력 생산이 안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장마철에 전력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풍력은 바람이 셀 때 있고 약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 하더라도 직접 생산한 전력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ESS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자, 이걸 결국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얘기를 돌리냐? 왜 매출이 안 늘어나냐고 무리 아프지 않았냐? 아니 토목공사하고 있죠. 토목공사. 처음에 공사하면 이제 인허가 다 끝났고 이제 첫 삽을 뜬다고 표현하잖아요. 뭐 하고 있겠어요? 아니 터닫기부터 해가지고 불도저가 밀고 포크레인이 땅 파고 지금 그 단계죠. 이거는 뭐다? 마지막에 이제 바닥공사까지 완료를 다 하고 배수며 뭐며 전력 이제 설비까지 큰 거 다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 메가팩을 쫙 설치를 해놓고 이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에서 만든 배터리셀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찾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똑같아요. 아파트 딱 하면 뭐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뭐 유리나 내장재, 뭐 싱크대, 세면대를 우리가 납품을 한다고 치면 돼. 근데 아니 아파트 착공 들어가는데 세면대부터 우리가 납품할 수 있나요? 당연히 처음엔 토목공사 하겠죠. 그 다음에 골조공사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감 작업하고 나서 전기 설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진행되기에 빅 프로젝트가 이제 다 지금 실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엄청난 매출이 안 나온 것뿐이다.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런 시장들 점점 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기업들에서 생산한 내용을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이제 범용화된 굉장히 저가의 품질이 나쁘지 않은 고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와 협업하기 위한 4680 배터리에 못지않은 굉장히 고효율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잘 안 된다. 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 무료 정보방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나고 있는 성과들 이제 하반기에 가장 지금까지 냈던 성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2차 전지에서 많은 성과가 날 거다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슬슬 2차 전지를 편입해야 됩니다. 8월 달이고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료 정보방 많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2차 전지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종목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제가 해드릴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 지금 제가 급등주의 전설 쭉 다 제시해드리고, 이번 장 절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미친 듯이 공략해야 된다. 외쳐드린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상노트 함께 했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옥석 가리기 또 필요하겠죠. 또 진입 시점도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나 혼자 점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가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